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경기 침체, 속지 마라, 증시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 딱 이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지난밤 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나스닥이 또 폭락이 나와주면서 뭐 고용 둔화에 따른 투매가 나와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고용 둔화 소식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래 공포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에 따른 이런 충격이란 거겠죠. 그러다 보니 뭐 코스피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고 뭐 뉴욕 증시 사실 지속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반등과 상방 하방 뭐 연속하다가 또 어제 결국 발표 이후에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래 공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고 오늘 참 이 주말 또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이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한다. 미국이 물론 일자리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비농업 일자리도 14만 개 정도 증가했다. 뭐 이런 뭐 증가폭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상승은 뭐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만에 뭐 했다? 5개월 만에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실업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예요? 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회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게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구하는 게 일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긍정적인 걸 보고 싶은 거지 이 일자리라는 건 사실상에 크게 뭐 어느 정도 기준치만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엄청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일자리 보면 알겠지만 당장 뭐 한다고요? 뭐 직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청년 뭐 한다? 44만 명은 그냥 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뭐 안 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뭐 봤을 때 이 고용지표라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했던 적도 많아요. 하회했던 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뭐 없었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과거에도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내가 알다시피 코로나 때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증가하면서 다들 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실업자가 됐던 사람들이 막상 실업자 이후의 삶을 살아보니까 뭐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도 계속 올랐잖아요. 이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통한 이런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활해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일터로 복귀 안 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이때 여파가 장기간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라는 거는 개인의 의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다?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못 구하는 건지, 뭐 고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까지 반영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경기 침체가 과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아까도 있죠. 실업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임금 상승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일자리가 지금 증가한 이 추세만 가지고서는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실질적인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고용보고서의 핵심은 분명한 둔화는 맞아요. 일자리가 이제 뭐요?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는데 고용된 걸 봤을 때는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시장이 둔화되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방금 앞서 얘기한 게 뭐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일자리가 어쨌든지 고용 지표가 하회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예상치를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업이 고용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다라는 거는 기업도 힘들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뭐다? 둔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침체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체만큼.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뭐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침체까지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정말 시장에서는 이 급격하지 않은 뭐 냉각의 징후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 자체가 오히려 전월보다 소폭 하락해 대량 해고 없는 수준 평가하면서 지금 뭐 이런 것들 오히려 1, 2년 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가시화될 것을 봤을 땐 침체가 아니라 이걸 1, 2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증시가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진짜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싶어요. 금리 인하.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증시가 무너져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리 인하 이후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증시가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한다. 뭐 급격하게 반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밀렸다가 꾸준히 오른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는 뭐가 됐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왔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뉴욕 증시가 지금까지도 너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이어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뭐다? 이 경기 침체 공포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증시를 가지고 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경기 침체 공포다. 이것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다. 나스닥을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후에 지금 금리 인하가 나와주면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명분을 지금 금리 인하에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증시를 아름다운 조정을 줘버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연준이 뭐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냐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다? 빅컷이란 거예요. 빅컷.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침체는 아니지만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빅컷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합니다. 그래서 사실 0.5%포인트를 이제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0.25를 인하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어쨌든 이 모든 그림이 빅컷을 위한 이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빅컷 맨 처음 첫 스타트가 0.5%로 이제 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스타트가 0.5%포인트가 되면요. 제로 금리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로 향한 뭐다?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유형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0.5%포인트를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거와 함께 빅컷까지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제로 금리로 향한다, 빅컷을 향한다 하면은 진짜 이거는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 당장 눈앞에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때죠.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2000년도 초와 이제 2009년도와 이제 이때가 2021년도 이제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난 그게 나왔죠. 제로금리 시대가 2021년도 맞죠. 2021년도 나와가지고 제로금리가 나왔잖아요. 이 제로금리 시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2009년도에 이제 증시 무너지다가 제로금리가 시작되고 증시는 우상향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무너지다가 제로금리가 시작되고 증시는 가파르게 또 상승해버리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제로금리까지 가는 동안 사실 밀어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어쨌든 문제는 제로금리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비컷 이후에 제로금리를 향해 간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길든 짧든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력, 이때는 늘 제로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나와주는 시점부터는 정말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스타트가 빅컷이 되는지를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얘기하는 오히려 증시를 강한 상승을 만들기 전 아름다운 조정과 함께 개미를 털고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와 다릅니다. 뉴욕 증시가 과거와 다른 게 뭐냐고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뭐예요? 서학개미들이죠. 서학개미. 미국 증시 연일 최고치를 달리는데 서학개미가 뭐하고 있다? 매도 타이밍 노리고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정말 나와야 된다. 빅컷 이후에 이제 뭐 제로금리 기대감과 함께 증시를 계속해서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노리네? 뭐야 말도 안 되게 뭐 하는 짓이야? 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이 매도 타이밍을 노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 서학개미들 이거 차익물량대 얘네 지들 차익할 건데 꼴 보기 싫겠죠. 특히나 서학개미가 뭐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외국 주식 열풍이라고 하면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1140조입니다. 이게 순대외라는 건 말 그대로 순수예요, 순수. 만약에 비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친다고 하면 훨씬 더 넘겠죠. 그러니까 순자산만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학개미 엔비디아 열풍의 역대 최대 자금이 지금 서학개미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을 쥐어 짜내는 과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본격적인 금리 인하 빅컷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